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새로 개통한 멋진 트레킹 코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제가 그동안 가장 자주 찾은 도시일 정도로 트레킹 코스가 잘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번 여름에 새로운 코스가 개통되었다고 해서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출발지는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오늘 새로운 코스 소개와 함께 주변의 다른 멋진 코스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탈 버스는 6번 플랫폼에서 출발합니다. 평일이나 이른 시간대에 출발하시면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휴일에는 2시간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버스 예매하실 때 직행 노선과 경유 노선이 있는데 30분 정도 차이가 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강원도 인제터미널입니다. 이곳에서 현리 방향으로 가는 시내버스로 환승하시면 되는데요. 인제군 대중교통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버스 시간이 자세하게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터미널 매표소에 문의하셔도 잘 알려주십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대략 10분 정도 가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의 교통 상황이 안 좋았지만 지금은 교통 상황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강원도 인제는 멋진 산과 울창한 숲, 그리고 계곡이 어울려진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있어서 걷기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곳입니다. 버스로 약 10분 정도 달려 도착한 오늘의 첫 출발지는 고사리 정류소입니다. 정류소 근처에 손님이 많은 식당이 있어서 간단히 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뭘 드시나 봤더니 특이한 들깨 막국수가 있었는데요. 독특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저는 좋았습니다. 이곳 고사리 마을은 래프팅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길에 이렇게 멋진 무료 샤워장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시설도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마을에는 이번에 새로 개통한 내린천 무장의 나눔길이 있습니다. 국내 3대 래프팅 명소인 내리천을 따라 올 여름에 약 2km 길이의 무장의 데크길이 오픈했습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내림천이 굉음을 내며 흐르고 있네요. 래프팅 명소답게 물살이 아주 시원합니다. 데크길 곳곳에 전망 쉼터도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래프팅을 즐기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기분이네요. 이곳으로 래프팅을 하러 오셔서 워밍업으로 이 코스를 걸어도 좋을 듯 합니다. 이곳이 래프팅 하선장입니다. 얼마 전 비가 와서인지 정말 스릴이 넘치겠는데요. 개인 카약을 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내린천 건너편에 작은 폭포가 있어서 시원하게 몸을 적시고 계시네요.
내린천 건너편에 거대한 암벽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창 절벽 데크길 연장 공사 중이었습니다. 데크길이 완성되면 또 한번 찾아와야겠는데요. 고사리 마을에서 약 30분 정도 걸어오시면 멋진 인도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다리는 올해 7월에 개통한 피아시 계곡 인도교입니다. 다리 건너에는 울창한 원시름이 펼쳐져 있는데요. 안 건너갈 수 없겠죠? 이 인도교는 길이가 약 300m이고 내린천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그늘 쉼터도 있네요. 이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멋진 내린천과 래프팅 하시는 분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켜보게 됩니다. 다리 건너편에 있는 울창한 숲은 박달고치 숲이라고 하는데요. 박달고치는 박달나무가 많은 숲이라는 뜻입니다. 다리 건너편에는 멋진 숲속 쉼터가 있었는데요. 만약 백패킹이 가능하다면 꼭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반대편 쪽에는 오래된 숲길이 있는데요. 곳곳에 작은 폭포가 흘러 시원합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을 정도로 울창한 숲그늘 사이로 데크길이 이어지는데요. 현재 연장공사 중이라 중간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데크길을 통해 산을 넘어 박달고치 숲 전망대로 갈 수 있다면 조금 뒤 소개해드릴 소양강 둘레길에 이어서 인제 터미널로 다시 복귀하는 코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데크길 연장이 끝나면 멋진 순환 트레킹 코스가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에서 이곳을 통과하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내친 김에 좀 더 깊숙이 가보겠습니다. 고사리에서 버스로 10분 정도 더 들어가면
고사리 수변공원입니다. 이곳이 래프팅의 출발지인데요. 여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바로 옆에 원대교라는 다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짚라인도 탈 수 있습니다. 다리 아래쪽에 숨겨진 물놀이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동네 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버스로 10분 정도 더 가면 원대리 자작나무 숲도 이어서 가실 수 있는데요. 인제군의 다른 트레킹 코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는 소양강 둘레길입니다. 인제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굴다리를 통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양강 둘레길은 모두 3개 코스가 있는데요. 저는 1코스와 3코스를 연결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제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강을 따라 걷다 보면 마를린 먼로 동상과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6.25 전쟁 당시 마릴린 먼로가 실제 위문 공연을 했던 곳이라고 하네요. 바로 옆 살구미 대교를 건너 살구미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살구미 마을 끝에서 제 1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소양강 둘레길은 아직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숨은 트레킹 명소인데요. 절벽길과 등산, 평지를 오가며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곳곳에 리본과 이정표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전망이 좋은 포인트도 참 많았고요. 곳곳에 전망 쉼터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1코스가 끝나면 3코스로 바로 연결해서 복귀할 수가 있는데요. 중간중간 조망 명소가 꽤 많아서 발길을 계속 붙잡습니다. 한적하게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입니다. 삼코스가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이어지는데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인제터미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스는 인제 백담 계곡길입니다. 동서울터미널에서 백담 입구까지 바로 버스가 오가기 때문에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백담 계곡은 상하행 셔틀버스가 운행 중이어서 편도로 걸으셔도 좋은데요. 체력이 걱정이신 분들은 버스로 올라가셔서 내려올 때 걸어오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100개의 용소가 있다는 백담 계곡답게 입구부터 정말 멋진 계곡이 반겨줍니다.
전국에서도 백담 계곡만큼 걷기 좋은 계곡도 드물 것 같습니다. 특히 중간에 출렁다리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더욱 걷기가 좋아졌습니다. 백담 계곡 입구에서 백담사까지는 걸어서 약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만약 백당사에서 조금 더 걷고 싶으신 분들은 설악산 탐방센터를 지나 수렴동 계곡 쪽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이 코스는 백당 계곡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악산 국립공원답게 탐방로가 잘 되어 있고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중간에 영시암에서 믹스커피도 꼭 드셔보시고요. 영시암을 지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도 계곡의 기세는 꺾이질 않는데요. 그 계곡 끝에 수렴동 대피소가 있어서 이곳에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코스는 원대리 자작나무 숲길입니다. 인제터미널에서 이곳으로 가는 버스는 상당히 자주 있는 편인데요. 그만큼 잘 알려진 명소인데 최근에 코스가 더욱 확장이 돼서 더 좋았습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3월, 4월은 자작나무 숲길은 한 바퀴 도는 순환 코스라 어느 쪽으로 출발해도 괜찮지만 보통 오른쪽 샛길로 들어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좋습니다. 나라가 관리하는 구길임답게 숲이 정말 울창합니다. 자작나무 숲은 특유의 하얀 나무 껍질이 특징인데요. 나무 수명이 60년에서 70년 정도로 짧은 편이라 이곳을 볼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은 내부 코스도 다양한데요. 가장 유명한 곳은 별바라기 숲입니다. 특히 숲속 교실 주변이 가장 황홀합니다. 자작나무 숲을 가로지르는 데크길은 사진 찍기 좋은 포토스팟이고요. 특히 자작나무 숲은 겨울에 더 멋집니다. 이곳은 새로 오픈한 달맞이 숲입니다. 얼마 전 폭설로 부러진 자작나무들을 모아서 이렇게 숲속 쉼터로 만든 곳입니다. 나무를 재활용해서 예쁜 조형물을 만들었는데요. 기념사진 찍으며 쉬었다 가기 딱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도 이 멧돼지는 밤에 보면 깜짝 놀라겠는데요. 달맞이 숲을 지나 내려가면 한 바퀴 돌아 정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문 주변에는 식당들도 많아서 바로 뒤풀이하기에도 좋습니다. 다음 코스는 12선녀 계곡길입니다.
동서울터미널에서 남교리 정류소로 직접 오는 버스가 있는데요. 대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십이선역 계곡은 설악산 남교리 분소에서 출발하는데요. 입구에는 시원한 계곡 식당도 있습니다. 이곳 십이선역 계곡에는 설악산이 감춘 놀라운 비경이 많은데요. 특히 이름 그대로 예쁜 폭포와 용서가 감탄을 자아냅니다. 숲속의 쉼터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쉼터 주변에도 시원한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무엇보다 눈을 의심케 하는 예쁜 물색의 용소들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이곳은 응봉폭포인데요. 폭포 위의 넓은 마당바위에서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응봉폭포에서 1시간 정도 더 올라가면 설악산의 숨겨진 비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복숭아탕이라고 부르는 용탕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 절벽 용소는 실제로 보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집니다. 복숭아탕 위쪽으로도 십이선역 계곡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는 용소들이 펼쳐지는데요. 가파른 절벽길을 통과하면 폭포들과 용서들이 이어진 장관이 펼쳐집니다.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용소들이 연달아 나오는데요. 왜 이곳을 십이선역 계곡이라고 하는지 단번에 알겠습니다. 특히 최상단 두무폭포에서 이어지는 경치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원점 회귀를 하시거나 좀 더 욕심을 내시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대승령을 지나 반대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승령을 지나 내려가면 우리나라 3대 폭포 중 하나인 유명한 대승폭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전에 큰 비가 내렸다면 꼭 대승폭포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는 그야말로 비경 중의 비경입니다. 대승폭포를 지나 내설하게 비경을 감상하며 내려가면 울창한 숲을 지나 장수대 분소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인제군의 트레킹 코스는 모두 제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곳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는 곳들이고 당일치기 여행지로도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